네, 여러분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변을 보고 변기 물 내리기 전에 변 형태 한번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걸 잘 바라보면은 쌀 때마다 변의 모양이 바뀔 때가 있어요. 먼저 자갈같이 나오는 자갈똥이 있습니다. 이 자갈똥은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섬유가 부족한 똥 또는 식사량이 적을 때 장 내에서 음식의 찌기가 대장에서 머무르는 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덩어리씩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기차가 가면은 한 칸 한 칸 한 칸 있듯이 이 똥이 가면서 한 칸 한 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자갈똥처럼 이렇게 싸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식사를 하실 때 반찬을 좀 많이 드시고 또 식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셔서 음식들이 고루 섞이게 그렇게 해서 변이 길쭉하게 자갈같이 또막또막 되지 않고 잘 원활하게 변덩어리를 만들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똥이 자갈똥이는데 굵직굵직하게 아주 굵은 덩어리 계란처럼 그런 똥을 싼다. 좀 굵고 단단한 똥을 싼다. 이거는 섬유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똥이 단단하게 했다. 똥을 오래 참았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수분을 빼앗기고 단단하고 굵은 똥이 되죠.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이섬유, 반찬을 많이 먹고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컵 정도 드셔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은 이것도 좋은 변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까 자갈똥과 이 굵은 똥의 차이는 뭐냐? 자갈똥은 섬유도 부족한 거고 이 굵은 똥은 섬유는 들어왔으나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소금에 절인 거 있죠? 김장김치 이런 것들은 거친 섬유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먹었을 때는 따뜻한 물을 꼭 한두 컵을 드셔야 된다. 식후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것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은 경우는 따뜻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 과일 자체의 섬유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었으면은 생야채 있죠. 살짝 데친 거 이런 것 나물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고 특히 이제 빵하고 삐라클 이런 것만 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섬유를 좀 더 먹을 수 있는 식단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똥 싼 것을 봤더니 수제비처럼 삐질삐질 덩어리들 아주 얇게, 수제비 아시죠? 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게 그런 조각똥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아직 똥을 만들지 않은 똥을 싸는 경우예요. 직장에서 똥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똥 어떤 똥이에요? 직장 상부에 있는 구불결장, S상 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내려오는 똥을 직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장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그냥 항문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한 10분, 20분 정도 똥을 싸시는 분들, 그분들은 직장에 없는 똥, 저 위에 직장 위에 구불결장, S상 결장 또는 이쪽이죠. 보시는 분을 볼 때는 하행 결장, 왼쪽에 있는 하행 결장, 그쪽에서 내려오는 똥,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당겨서 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제비 똥을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똥들은 오늘 안 싸도 직장에 좀씩 좀 모아서 어느 정도 수분이 빨아들이고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바나나 같이 똥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20분 앉아있는 습관을 3분 내로 줄이게 되면은 바로 이 수제비 똥을 바나나 똥, 굵은 똥으로 좋은 똥으로 만들 수가 있다. 수제비 똥을 많이 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래 앉아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때문에 항문 안쪽에 치핵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똥을 쌌는데 변기 내에서 항문을 통과하자마자 변기에 들어가서 물속에 쫙 퍼졌다. 이거는 음식물에 따라서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름진 것들을 먹었을 때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쌈 종류를 먹을 때 퍼지기도 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퍼질 수 있다. 그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진똥이 있어요. 똥이 이게 삼각형, 사각형, 이게 사각 기둥이죠. 삼각 기둥. 이런 형태로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문 출입구에 이 치질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 또는 치열이 있어가지고 좁아져 있을 경우에 각진 똥을 싸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이 져서 얇다. 대개는 한 직경이 1cm 미만으로 가늘고 각진 똥을 길게 쌌다. 이러면 100% 치질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건 수술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꼭 받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똥인데 굵은 똥, 그건 아주 좋은 똥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바나나 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문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그리고 대변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변의 모양을 봤으면 색을 봐야 되죠. 통상적으로 황색 또는 갈색 이런 변, 건강한 변입니다.
갈색이 무슨 색이냐? 낙엽색이에요. 단풍색이 아니고 낙엽색 아시죠? 나무에 붙었을 때는 초록색이면 땅에 떨어지면은 갈색이 되잖아요. 그 똥 색깔도 건강한 똥이에요. 꼭 황금색만 건강한 똥은 아닙니다. 왜 틀리냐? 음식물에 따라서 틀리게 된다. 그래서 황색과 갈색은 건강한 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붉은색의 똥 색깔이 있는데 이 경우는 항문에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치액에서 출혈이 나왔을 경우에 치액에서 출혈이 됐을 경우에 이 변에 피가 묻어서 서른색의 붉은 똥을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기의 물 위에 무지개 같이 피가 이렇게 약간 위에 얹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똥에서 빨간색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런 피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바로 치열이나 치액이 있는 경우에 그런 출혈똥을 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처럼 검붉은 색깔의 똥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어서 출혈이 됐을 경우에, 또는 장에서 출혈이 되는 출혈성 궤장염, 또는 크론스병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출혈성 변을 보게 되는데, 짜장면을 마치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변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암인 경우에도 그렇게 짜장면 색깔 같이 변을 보게 됩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어서 출혈변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짜장면만 같이만 보고 피냄새 이렇게 나게 되는데, 간혹 뭐 생선 썩은 냄새 있죠? 바닷가 가면 그런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짜장면 같은데 덩어리가 끈끈한 빨간색 코나 가래, 빨간색 가래처럼 점액이 섞여 있는 그런 똥을 볼 수 있어요. 검붉은 색이고 그런 바닷가에 생선 썩은 비린내 나고, 그 다음에 그런 끈끈한 코 같은, 빨간 코 같은 그런 점액성 그런 변이 세 가지 섞였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이나 대장의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암 환자들은 다 그런 증상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가끔 똥을 싸는데 흰색 물감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의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똥이 노란색이 되는 경우는 쓸개액이 대부분이 소장 말단 10cm 부위에서 다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다 흡수되고 10% 정도만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온 거를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빌리루빈이 빌리버딘으로 바뀌면서 노란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쓸개액은 녹색이고 노란색은 이제 빌리버딘으로 바뀐 정상적인 건강한 똥의 색깔이 되는데, 녹색의 담즙이 너무 많이 넘어왔다. 그거는 소장이 다 흡수를 못하고 넘어온 거죠. 소장에 장염이 일으킨 거죠. 넘어온 경우에는 변이 복통을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쓸개액이 전혀 안 나왔다. 그런 경우에도 똥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소화기내과의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쓸개액이 나오는 출구가 막히는 간 디스토마가 있다 할지, 또는 담낭, 쓸개 주머니에 암이 있다 할지, 또는 쓸개액과 췌장이 같이 십이지장 중간 부분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유두부 그 부분에 가서 암이 있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쓸개액이 아예 못 나오죠. 가끔 밥 먹고 나서 오목가슴이 뻐근하게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의 암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놓치다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암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쩌다 한번 그런다 그건 암은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똥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그냥 음식물 색인 거예요. 그래서 다 흡수되고 남은 거, 쌀밥 먹으면 쌀색, 콩나물 먹으면 콩나물색, 이런 색으로 음식물 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그 쓸개액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 또는 소장에 염증이 있어서 흡수를 못하고 대장으로 너무 많이 넘겨줬다. 그럴 때는 당연히 똥색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 되겠죠. 어쩌다 한번 녹색이 나왔다. 그것은 푸른 채소를 많이 먹을 때 어쩌다 한번 녹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침에도 녹색, 점심도 녹색, 저녁도 녹색. 그러더니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설사를 해. 그러면은 장염에 의해서 쓸개액이 대장으로 많이 넘어온 경우예요. 이럴 경우는 대장의 점막이 손상을 받게 돼요. 쓸개액은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대장 점막의 손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누수증이나 또는 용종같이 세포 분열을 많이 일으켜서 일어나는 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나 대장내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똥의 냄새에, 또 방귀 냄새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귀, 똥의 그 냄새는 우리가 대부분은 음식을 삼킬 때 같이 따라간 공기에 의해서 방귀를 뀌게 되거나 이제
똥 쌀 때 가스아웃이 되는데 냄새가 독하다. 특히 이제 황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또는 콩 종류를 먹었을 때, 콩 종류 된장, 청국장, 두부, 두유, 콩나물 다 말하는 콩밥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콩 종류를 먹었을 때 그런 악취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방귀의 소리가 나는데 방귀가 크게 난다. 그거는 이제 음식으로 먹은 공기량이 많다. 쌈을 먹었거나 아니면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또는 맥주처럼 거품 있는 음료를 먹었거나 뭘 싸먹는 게 있죠. 상추쌈, 김밥 이렇게 그런 게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기 때문에 공기량이 많을 때는 방구수가 크게 되고 공기량이 적다 그러면 방구수가 작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귀가 소리가 높낮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뿡 또는 붕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뿡 이런 경우는 관략근의 세기가 강하거나 또는 항문이 쪼이고 있는 상태에서 방구를 꼈을 때, 그리고 붕 이렇게 낮은 음은 관략근의 힘이 약할 때, 또는 방귀양이 적은데 아주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변이 음식이 찌개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가스, 그 방귀는 그 공기의 양은 적지만 냄새가 아주 독하게 되죠. 그래서 양이 적으니까는 소리도 작고, 그 다음에 배, 장 운동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라서 항문이 자꾸 열려요. 똥을 내보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관략근의 힘이 약간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귀가 소리도 작고 낮은 음으로 푹 이렇게 끄게 되죠. 누가 끈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유성무치, 무성유치. 그러니까 유성, 소리가 크면 무치, 냄새가 안 난다. 그 다음에 무성, 소리가 없다, 유치, 무성유치. 소리가 없이 푹 이렇게 끼는 방귀는 엄청나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봤겠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뿡 누가 꼈어요. 근데 누가 방귀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죠. 근데 고약한 냄새가 나. 근데 누가 낀지를 몰라요. 그래서 푹 이렇게 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서 그렇다.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이거 내가 꼈는데 그래서 냄새가 고약하고 또 그렇다 하면은 음식물도 한번 조심해보고 내가 관략근이 약한가 그걸 한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